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열 번째 강좌고요. 어제 발표가 났죠. 이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강좌는 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건국부터 멸망까지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인물들이 또 활동을 했는지, 제도 같은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음, 학습지, 그리고 키워드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기출문제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학습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예 성립 부분부터 볼게요. 먼저 탁발승, 그러니까 승려 출신으로 알려진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강남지방 반원 세력을 규합해서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원나라는 멸망하였지만 몽골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북쪽으로 쫓겨갔다는 거. 그래서 명나라가 건국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명나라에게 골칫거리가 되었던 세력들이 바로 북쪽에 있었던 몽골족이었다는 거. 이런 거 포인트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나라를 우리가 공부할 때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명나라를 처음 세운 홍무제, 그러니까 태조죠, 주원장. 그리고 홍무제의 아들인 영락제. 그리고 명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등장하는 개혁가인 장거정.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고요. 하나를 이제 한 명을 덧붙이자면은 황간 정화, 항해를 떠나는 정화 같은 인물도 있다는 거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무제는 한족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몽골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지 몽골족의 원나라의 제도 같은 것을 없애고 한족의 제도를 다시금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과거제를 실시한 거. 원나라 때는 과거제가 굉장히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실시하였고, 여섯 가지 유교적 윤리 규약을 반포해서 백성들이 엄격하게 이제 실시하도록 시행하도록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금 했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농촌 재건책. 오랜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북방민족은 말 그대로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이 산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한족 국가가 마련된 만큼 다시금 농촌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제도로 이갑제. 여기 제가 박스 안에 이갑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쭉 적어놨는데 사실 이갑제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갑제를 통해서 부역징수, 치안유지, 부역황책 작성 등 향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 요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편찬하기에 이르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개인적으로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대 왕조들을 건국한 초대 황제들은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중점적으로 뒀는데 중서성과 제상제를 폐지했다는 거. 삼성육부 우리가 배웠었죠. 그 중에서 중서성을 폐지하고 그 중서성의 우두머리였던 재상 관직을 없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배울 때 의정부사사제 그리고 육조직계제 배웠다. 그렇죠. 육조직계제, 바로 육조가 임금에게 직속되어서 임금의 제어를 받는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삼성 아래에 있었던 육부가 삼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결과 행정, 군사, 사법, 감찰 등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었다는 거, 이 정도 포인트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홍무제는 원래 자기의 큰아들한테 황제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한테 황제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나머지 홍무제의 아들들이 가만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홍무제의 또 다른 아들 중에 하나인 북경을 세력으로 삼고 있던 연왕이라고 하는 연왕인 주체라는 인물이 이제 조카인 건문제를 쫓아내고 그거를 정난의 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원래 영락제로 이제 등극하는 주체는 북경이 자기 세력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경을 관광 간다면은 필수 코스로 들리게 되는 자금성을 건설한 인물이 바로 영락제라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원장 홍무제 때 중서성과 제상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줄 세력을 이제 영락제는 조직하게 돼요. 재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내각이라는 세력, 그리고 하나 더 환관. 이 환관이 영락제가 즉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각과 환관 세력이 영락제 때 권력을 잡게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알면은 우리가 도움이 될 거고요. 대외 정책으로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환관 정화를 통해서 대외 교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물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대외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어놓은 거, 정화의 항해는 국제교역의 확대가 주 목적이 아니라 중화 질서인 책봉 조공 체제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다. 우리가 당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중화 사상이 이렇게 커져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봉 조공 체제가 원나라 때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것을 널리 펼치는 것이 키포인트였다는 거, 이런 거를 알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락제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명나라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쇠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북로남해. 북쪽에서는 몽골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중국을 자주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으로 북쪽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남쪽을 막아내기 위해서 해금정책, 바다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고 명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 송나라 때는 왕안석이, 명나라 때는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개혁을 펼친다는 거. 내각대학사, 내각 그 제도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던 수위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어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하게 되고, 뭐 고성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정책에 명나라가 안정을 취하게 되지만은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왕안석 때도 그랬고 장거정 때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다시 문제점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 외 문제들, 영락제 때 세력을 잡게 된 환관들이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치가 굉장히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가 이제 말기에 가면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 바로 조선에서 일어났던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붕괴되는데 명말 기후 악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농민반란이 발생하였다는 거. 이 농민반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성이 바로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가 멸망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릴 거, 명나라는 이자성이라는 인물한테 망하게 된 거고요. 이 이자성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이제 중앙으로 청군이 들어오면서 이자성이 멸망하고 중국을
청나라가 차지하면서 이제 청나라로 넘어간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키워드들 한번 더 살펴볼게요. 명왕조의 주요 인물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3명 있고요. 홍무제, 영락제, 장거정. 그리고 명대 정치 키워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등장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호유용이나 남옥 같은 사람은 개국공신이에요. 개국공신은 말 그대로 이제 왕을 도와서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지만은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국에 처리하게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북로 남해라고 했는데 북로 몽골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명나라를 괴롭히는 데 있어서 토목보라는 곳에 거기에서 황제가 몽골군한테 사로잡히는 거, 생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요런 두 가지는 교과서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기출 문제로 한 번씩 나오는 이런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북로 남해, 그다음에 내각과 황간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명나라 정치가 점점 문란해지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 이갑제의 주 역할, 부역 징수, 부역 항책 작성, 치안 유지.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고 기출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